2부 질의응답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멋진 강연을 해주신 정문석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준비에 앞서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오늘 유튜브 댓글창에 올라온 실시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됐습니다. 네. 자, 사전 질문 첫 번째입니다. 빛으로 물질의 성질을 분석하기 위해선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평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예, 나노 소재를 분석할 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그런데 그런 그러니까 분석 방법 중에 빛을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쌉니다. 사실은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조건에서는 눈으로도 이게 그래핀이 아니냐, 뭐 한 층이냐 두 층이냐 그런 것도 구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이용하는 것들은 지금 다른 방법에 비해서는 굉장히 쌉니다. 사실은 그래도 비싸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렴하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는. 네. 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수님의 업적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업적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아까도 보셨듯이 나노 소재 연대기에서 보면은 최근에 2005년부터 지금 한 10몇 년 동안 연구하는 뭐 전이 금속 칼코겐 물질이라는 이제 이 새로운 2차원 반도체 물질이 있는데 네. 사람들이 그걸 연구를 할 때 이거를 여기서 이제 결함에 관한 신호가 나타난다면은 그러면은 결함에 관한 신호를 분석을 해서 이게 이 물질의 순도가 얼마나 되는지 품질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물질에서 나오는 신호를 결함에서 나오는 신호를 봐야 되는데 저희가 2018년에 지금 제 학생들하고 같이 연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화학회지에 논문을 실었는데 이게 그 2차원 물질에서 이게 결함에서 지금 나노 라만산란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결함에 관한 라만산란 신호를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네. 지금 그 물질을 평가하는 방법까지 지금 개발 중이긴 합니다. 그게 제일 기억에 나는 업적이 되겠습니다. 엄청 작은 걸 발견하셔가지고 지금 아주 큰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무슨 일이든 그런 것 같지만 엄청 작은 일에서 이렇게 큰 일로 번져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앞으로 점점 더 승승장구하시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구를 진행하실 때 보통 어느 정도의 기간을 잡고 연구를 하시나요?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연구했던 것은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셨나요? 보통 그 연구를 진행할 때 저는 롱텀 프로젝트 하나 그리고 숏텀 프로젝트 몇 개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제가 네. 이제 처음에 학생들하고 같이 연구를 시작할 때는요. 그래서 보통 롱텀 프로젝트는 한 5년 정도 기간을 잡고 숏텀 프로젝트는 1, 2년 정도 기간을 잡고 연구를 해요. 근데 뭐 연구 주제에 따라서 지금 뭐 시간이 이제 다들 천차만별이긴 하죠. 근데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연구했던 것은 지금 2007년부터 연구를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이제 이거는 그 나노 라만산란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전 세계에서 한 100개 그룹 정도밖에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도 지금 한 3그룹 정도밖에 하지는 못하는데 제가 그런 연구는 지금 한 10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10몇 년 동안 네. 논문을 한 7개, 8개밖에 내지를 못했어요. 너무 바쁘셔서 그러신가요?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서요. 예, 너무 어려운 연구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그거는 이제 롱텀 프로젝트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서 이제 굉장히 신경 쓰는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쪽 감사합니다. 분야로 지금 아까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노벨 물리학상이 벌써 2개 나온 것 같은데, 그쵸? 예,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아니지만 네. 우리 한국에서도 나오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오늘 네. 강연을 들어보니까요. 앞으로 감사합니다. 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찰할 때 어느 영역대 파장을 주로 이용하나요? 영역대별로 나눠서 분석에 활용을 하나요? 좀 전문가스러운 느낌이 나는데요. 예, 물리 이게 쪽의 그러게요. 전공자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지금 물리 전공하신 학부모께서 올리신 게 그럴 아닌가라는 수도 있겠네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예, 만약에 중학생이 이런 네. 그 질문을 하셨다면은 뭐 고등학교 들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저한테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저하고 좀 상의를 좀 해봅시다. 이게 영역대 파장, 어느 영역대 파장을 주로 활용을 하냐면은 우선 이제 그 파장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가시광은 400나노미터부터 700나노미터예요. 400나노미터 정도 대역을 우리가 이제 그 자외선, 근 자외선이라고 하죠.
400나노미터보다 작은 파장을 자외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700나노미터 이상은 이제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연구하는 파장은 400에서 700 사이, 그리고 비저블 영역, 그러니까 가시광 영역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주로 뭐 분석하는 시료에 따라서 어떤 거는 UV 파장, 그러니까 뭐 자외선 파장, 그리고 어떤 거는 IR 파장을 쓰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UV 파장, 그리고 가시광 파장, 그리고 IR 파장에서 나오는 분석 결과를 다 합쳐가지고 저희가 분석에 최종 활용을 합니다. 물질에 따라서 사용되는 파장이 다르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사전 질문이었고요. 네. 오늘 8개나 올라왔네요. 아하, 네, 실시간 질문으로 8개가 올라왔는데요.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나노 소재를 개발하고 사용되는 분야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반도체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이게 반도체 쪽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나노 쪽을 연구를 할 때 사실은 기존의 반도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나노 소재를 연구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나노 소재를 가지고 어떤 연구를 하냐면은, 나노 소재는 그래핀의 경우에는 지금 한 층 한 층이 굉장히 이제 크기가 작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 지금 RGO라는, 그러니까 뭐 산화 그래핀을 환원시켜서 만든 리듀스 그래핀 옥사이드, 이제 플레이크 그래핀이라고 하죠. 플레이크 그래핀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작은 물질의 작은 양을 가지고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금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강도를 높인다든지 이제 그런 연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나노 그래핀의 경우에는 지금 이게 책 한 권이긴 하지만은 네네. 이거를 한 층 한 층 떼내고 나면은 이거를 큰 백화점 정도 되면은 온 방안을 전부 다 한 장 한 장 붙여가지고 전부 다 나노 소재로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방이 뭐 적어도 색깔은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지금 요즘 나노 소재를 연구하는 분야는 다른 물체하고 같이 복합 소재를 만들어서 원 소재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연구들이 되겠습니다. 이름 한 번만 더 짚어줄 수 있으신가요? 아까. 예, 나노 복합 소재. 나노 복합 소재라고 하십니다. 네네. 그렇게 조그만 걸로 엄청 크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예, 네. 네, 그렇죠. 예. 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네시스 X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아까 강연 중에 하셨던 말씀 중에서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서 그래핀을 만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스카치 테이프에 붙어 있는 그래핀은 어떻게 분리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네. 네. 이게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연식이 좀 돼서 옛날에 보면은 스티커라는 게 있었어요. 그림 스티커. 그런데 그거는 지금 그냥 이런 비닐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뭐 자기 손이나 아니면은 저기 책에다가 붙여놓고 계속 이렇게 비비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림이 그대로 전사가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네네네. 이게 스카치 테이프에 붙어 있는 그런 이제 그래핀 같은 경우를 지금 저희가 원하는 기판에다가 네. 뭐 실리콘이나 아니면은 그런 데다가 이거를 붙여놓고 비빕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연히 그래핀을 발견할 수 있죠. 이걸 알아듣는다면 연식이 있는 아, 사람들이 예, 있네요. 예. 왜 저도 네. 알아듣고 있죠? 예. 삼촌이 말씀하시길. 예. 네, 그러신 것 같네요. 그렇게 이제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부비다 보면 이제 네. 그걸 우연찮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제네시스 X님께서 또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그래핀의 순도 측정 외에 라만산란이 사용되는 분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래핀에 뭐 한정 짓지 않고 라만산란을 이용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그 모든 물질들이 각기 고유의 특성들이 있어요. 이제 고유의 이제 저기 산란 진동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옆에 있는 친구들을 딱 찔러 봅시다. 그러면은 어떤 친구는 왜 이래?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건드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마다 특성이 틀려요. 그렇죠. 사람마다 뭐 유한 성격도 있고 좀 까칠한 성격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저희가 레이저를 이용해서 사람을 옆에 있는 물질을 때린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이런
그 레이저에 의해서 반응하는 물질이 반응하는 정도는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물질은 이게 뭔가 좀 강하게 반응하는 게 있고, 그리고 어떤 물질은 뭐 약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면 어떤 물질은 이제 뭐 더 큰 에너지를 내거나, 아니면 어떤 물질은 조그마한 에너지에 빛을 내거나. 그래서 물질을 분석할 때 어떤 물질인지를 핑거 프린팅 방법으로 분석할 때 네. 가장 많이 쓰이게 됩니다. 네. 아, 특성에 따라서 또 그게 좀 달라지나 보네요. 네, 측정되는 그렇습니다. 값이. 재미있는 그 예시를 들어서 네, 잘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근두근 상자 TV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나노 소재 연구에 사용되는 현미경은 어떤 현미경인가요? 전자 현미경인가요? 눈도 좋아야 할 것 같아요. 아, 네, 네, 네. 네. 사실 뭐 눈이 좋지 않아도 안경을 쓰시면은 네, 볼 수가 있죠. 네, 그렇듯이 이런 현미경을 광학 현미경을 이용해서 나노 소재 연구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아까도 보여드린 그런 그 라만살란 같은 경우도 현미경에다가 빛을 집어넣어서 지금 이제 그래서 해서 연구를 하죠. 근데 나노 소재가 굉장히 작잖아요. 네네. 근데 그래핀의 경우는 음, 지금 두께는 굉장히 얇긴 하지만은 면적은 넓기 때문에 네. 현미경으로 저희가 관찰하면 충분히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레이저를 그 특정 영역에다가 때려서 아, 네. 거기서 지금 나오는 분석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냥 일반 현미경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가 이용되는 게 조금 다를 뿐이지 거의 네. 똑같네요. 광학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똑똑 과학상자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대학 진학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아, 예, 그거는 예, 참 이게 그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이제 지금 저는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그 대학 때는 기초 학문을 먼저 공부를 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을 가셔서 특정 연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초 학문을 연구하는 곳을 먼저 대학에서 가시고, 그리고 이제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뭐 재료공학, 이제 그런 쪽을 연구를 하신 다음에 대학원에 가셔서 좀 다른 연구들, 뭐 저희 과는 이제 에너지 과학과지만은 지금 대학원에 있는 과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물리, 화학 그리고 화공 그렇게 기초 연구를 기초 학문을 배운 학생들이 올라와서 지금 대학원에서 이제 에너지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대학은 기초 학문을 먼저 공부를 하신 다음에 네. 여러분들이 전공을 하고 싶은 것들을 택하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근두근 상자 TV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적충수 측정 방법에 자국의 이익이 왜 관여가 되는 건가요? 예, 적층수 측정 방법에 의해서 어떤 그 그래핀은 뭐 한 뭐 수십 층인데 꼭 열층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래핀이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 어떤 특정 국가에서 나오는 그 생산되는 그래핀 그쪽에 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이름을 말하기가 좀 그러는데 이제 외국에서 나오는 그 그래핀 그 회사는 한 100층 정도 돼요. 그런데 그래핀이라고 말을 하고 팔고 있습니다. 근데 국제 표준 그 기구에서 만들어진 기준에 의하면은 뭐 가짜 그래핀이죠. 그렇긴 한데 지금 그 측정 방법을 네. 지금 좀 범위를 좀 넓힌 경우 예를 들면 이제 굉장히 그 지금 정밀하게 측정을 해야 되는데 뭐 정밀하게 측정하는 방법 말고 뭐 러프하게 측정해도 측정하는 방법이 국제 표준이 될 경우에는 그런 100층 정도의 그래핀도 그래핀인 것처럼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네. 그래핀들은 한 3층 정도 그래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맞게끔 그 국제 표준을 제정을 한다면은 저희는 이제 뭐 굉장히 그 정밀하게 정밀하네요. 네. 분석을 해서 한 10층 미만을 그 이제 그래핀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듯이 이제 네. 어떻게 측정 분석 방법을 만드냐에 따라서 이제 각국의 자국의 이제 산업에 이익이 되는 그런 표준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윗 구미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나노 기술이 상용화되어서 우리에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좋은 점을 먼저 강하게 말씀을 드려야겠군요. 네. 예, 나노 기술은 이미 상용화된 것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나노 구조에 비해서 일반적인 물질의 특성을 벌크 특성이라고 봅시다. 그러니까 더 음. 큰 덩어리의 특성을 보면은 예를 들면 실리콘 덩어리 그래핀은 큰 덩어리는 흑연이겠죠. 근데 흑연의 덩어리에서 나오지 않는 특성을 저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물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석기 시대,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런 식으로 이제 시대를 커다란 이제 물질을 이용을 해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나노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노 물질이 지금 아직 상용화가 많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미 사람들이 만들어진 갖고 있는 그런 물질에 비해서 굉장히 유니크한 특성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노 물질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 나노 물질이 상용화가 되면은 저희가 굉장히 새로운 물질을 이용한 그런 이제 제품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기존의 그 제품들에서 기존의 물질에서 나오지 못하는 볼 수 없는 그런 물질 특성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근데 나쁜 점이 뭐가 있을까요? 나쁜 점은 사실은 이게 저희가 이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나노 물질이 사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나노 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노 물질이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피부에 아니면은 이제 그 사람 호흡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제 그런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별로 좋지 않은 특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네. 예. 그건 아직 밝혀지진 않았나요? 많은 네.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노 물질이 나올 경우에는 네. 지금 가장 먼저 하는 게 나노 안정성부터 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류를 위한 일이니까요. 그렇죠? 네. 네. 안전성부터 점검하는 것부터. 네.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규리 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노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자연계에 흘러들어가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노 물질이 이제 자연계에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그게 먹이사슬을 통해 가지고 저희 이제 사람들의 몸속에 들어오잖아요. 네. 네, 뭐 지금 이제 미세 플라스틱도 지금 환경에 굉장히 오염을 미치고 저희 이제 먹거리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나노 안정성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성면 같은 경우에는 네네. 사람 몸에 들어가면은 지금 잘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독성이 많죠. 근데 그래핀의 경우에는 근데 성면은 사실은 그 에스펙트 레이쇼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지금 저기 두께 대비 길이가 얼마나 크느냐 그게 에스펙트 레이쇼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게 큰 경우에는 들어가서 사람 몸에 박히면은 세포에 박히면 잘 빠져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독성이 많은데 그런데 그래핀의 경우에는 네. 이게 사람 몸에 박히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이게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네. 두께만 얇은 네. 것뿐이죠. 그래서 지금 나노 물질에서 지금 그 그래핀의 경우에는 나노 물질이긴 하지만은 자연계에 흘러 들어가서 미칠 영향은 뭐 크지 않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뭐 저스트 인 케이스 저희가 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백그라운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이제 나노 폐기물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자연계에서 지금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저희가 연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질문 여기까지고요. 오늘 강연은 어떠셨나요?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토요과학 강연은 마지막 강연이 되겠습니다. 11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숭실대학교 최봉준 교수님을 모시고 미래융합 사회에 필요한 전기 에너지의 생산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 링크를 통해 오늘 강연의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좋은 강연을 해주신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 교수님 같이 인사하고 끝낼까요?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